예샘님, 요즘 직장인들한테 부업이 엄청 유행이라는데 저도 부업을 좀 시작할까 봐요. 아, 요즘에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거 되게 부업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처음에 제가 했던 방법이 되게 좋아서 이걸 추천드리는데, 디지털 플래너, 그러니까 디지털 문구로 창업을 해서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을 한 브랜드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가 아직 11월인데 내년 플래너가 지금 나왔거든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누적 4천만 원 정도 한 제품으로 매출이 났어요. 그 디지털 파일 만드실 때 돈이 얼마나 드신 거예요? 디지털 파일 만들 때는 돈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 프로그램 사용료나 뭐 노트북 구매하는 값 정도겠죠? 노트북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이 연말 연초인데 연말 연초가 이 플래너를 정말 많이 살 때고 진짜 적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고 연계, 자본금 0원으로 시작하는 디지털 플래너 창업을 넬나 창업자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샘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만의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려면 뭔가 디자인을 잘한다거나 사업 센스가 원래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디자인을 보조해줄 수 있는 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냥 말단 사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일 때 전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저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그런 디자인이 강점이 된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어서 창업을 했었고, 다른 분들 보면 디지털 플래너로 꼭 하지 않더라도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반려인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려견 앨범을 만든다든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럼 이런 걸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디지털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디지털 상품으로만 바꿀 수 있으면 그걸로 브랜드를 만드는 건 그 다음에 착착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게 뭔가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약간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기 어렵지 않으실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 AI 툴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것도 음성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지금 최근에 펀딩 1,000만 원 이상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50대 후반이세요. 그래서 50대 후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좋을지부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경험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육아 필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뭐 뷰티나 미용 관련일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을 잘 지키는 방법, 이런 모든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템플릿이 될 수도 있고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무자본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는 질문 같은 걸로 충분히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내가 잘하는 거랑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지가 결합됐을 때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거, 내가 시간이 부족해 이걸 해결해 주거나 난 지식이 부족해 이걸 해결해 주거나,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경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잡으면 그걸 결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처음 샀는데 이제 이걸로 시간 관리랑 플래너를 다 옮기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이패드로도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고 플래너를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디지털 플래너였고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한번 준비하면 결혼 관련해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 지식들과 내가 그때 결혼할 때 필요했던 체크리스트들을 모아서 웨딩 플래너로 출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결혼 후에 한 3개월 뒤에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누적 7,500만 원 정도가 판매됐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대표님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제가 어딘가 알려지거나 이런 것은 딱히 아니었고, 그냥 제품 자체가, 사실 결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항상 생기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결혼을 조금 더 먼저 한 결혼 선배로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야 되더라,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가 쌓여있으니까 그걸 뭉쳐서 올렸더니 이제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사주신 거죠. 그럼 예샘님은 넬나 플래너를 딱 팔기 시작했을 때 들고 있던 자본금이 얼마셨어요? 저는 빵원이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딱 퇴사하고 내 회사에서 받은 돈도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 시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원룸에 살고 있었고요. 그때 뭔가 아이패드가 막 너무 갖고 싶었는데 퇴사하는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해서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아도 새 아이패드를 살 돈은 없고 그래서 중고로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플래너를 내가 종이에 쓰는데 그럼 왜 디지털로 없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서 올렸던 게 사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이거 나 필요한 것 같아 없지?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디지털 플래너였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그냥 콘텐츠로 올렸어요. 사실 뭐 저는 뭐 유튜버도 아니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이거 누구한테 필요할 것 같고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매출이 3천만 원이 난 거예요. 그 플래너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지금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때 처음에 생긴 돈으로 그 다음 아이템도 만들고 그 다음 아이템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으로 커왔고 그 사이에는 정부 지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받았고 저희는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지원 당연히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영원으로 지금까지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굳이 엄청 좋은 장비 아니어도 중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정말 자본금 0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엘나도 진짜 노트북이 아이패드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지금 훨씬 더 좋은 시대라서 훨씬 더 쉽게 진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세님, 그러면 지금이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즌이잖아요. 뭔가 지금이 딱 적기라고 하셨는데 뭐부터 팔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다들 뭘 사시냐면 다이어리를 사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은 연말 연초에 다 들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삽니다. 그래서 그 플래너를 딱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물 플래너로 만들려면 돈도 들어가고 재고도 쌓이잖아요. 이걸 디지털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디지털로 만드는 플래너가 정말 좋은 게 사실 만들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디지털 기기에서 쓰세요 아니면 인쇄해서 쓰세요가 되기 때문에 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해요. 그래서 디지털 플래너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돈이 가장 안 드는 것이 최고 장점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시면 자본금도 0원이고 재고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이 이 15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지금 꼭 디지털 플래너가 아니어도 무자본, 저자본으로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 뭐 지금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재고가 쌓여있고 이래서 뭔가 무자본, 저자본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만드는 건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캔바인데요. 캔바는 웹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 툴이랄까요? PPT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 수 있는 툴인데 플래너 중에서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위클리 플래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위클리 플래너, 지금 여기 캔바에서 플래너라고 검색하니까 이렇게 되게 많은 게 나왔어요. 생각하는 구성이랑 좀 비슷한 거를 하나 골라볼게요. 만약에 요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맞춤 편집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내 상황, 내 브랜드, 나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처음에 백지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브랜드 컬러가 블랙이라고 할게요. 그럼 블랙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요것도 뭐 우리 브랜드랑 어울리는 컬러 아니면 내가 원하는 컬러, 폰트 이렇게 막 바꿔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했을 때 이름이 이 투두 디스 위크가 아니라 위클리 플래너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클리 플래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아이와 함께 쓰는 엄마 플래너다 그러면은 뭐 맘스 플래너 이런 식으로 바꿔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색깔만 이렇게 바꿔주셔도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저희는 그냥 검은색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텍스트 같은 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날짜를 쓰는 데가 없는데 전 날짜를 쓰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네모를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날짜를 쓰는 데를 요거는 색깔을 뭐 이렇게 흰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복사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서 날짜를 넣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위클리 플래너로 바꿔줄게요. 이런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폰트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색깔도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요거는 이 밑에 노트 이거는 만약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할게요. 우리는 이건 주간 플래너고 어떤 용도로 쓰실까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 우리 고객은 어떤 분들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매주 할 일을 쓰는데 뭔가 체크리스트였으면 좋겠어. 그럼 체크리스트는 요 앞에 네모 체크하는 데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 이런 거 그냥 네모 그려서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색깔 없이 하고 이 선 색깔만 주면 그게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조금 두께를 좀 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몇 개 필요할까요? 뭐 우리는 학생들이어가지고 체크리스트가 뭐 과목별로 하나씩은 필요해서 적어도 뭐 8개는 있어야 돼. 그럼 8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7개를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복사해서 모든 요일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적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넣고 싶으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칸을 그냥 쭉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메모 이렇게 해서 넣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원하는 거 항목들만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종이에 스케치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그려 넣을 수 있는데요. 이 툴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라서 되게 쉽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플래너가 뚝딱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경험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PDF로 뽑은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구나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거를 템플릿화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같은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자책도 처음부터 그냥 백지에서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내 경험을 어떻게 텍스트로 바꿔주는지 이런 것도 AI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면 내 경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플래너나 무자본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전자책 지금 댓글 링크에 달아놨거든요. 거기 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선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팔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일반인이 팔려면 좀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광고비를 써야 되나요? 사실 저도 광고비를 쓰지 않고 시작을 했고요. 광고비 없이 첫 제품을 이렇게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서 3천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거는 광고비 없이 콘텐츠를 이용했어요. 콘텐츠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업로드하는 것도 무료고 광고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그렇게 내 제품을 어떤 사람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얼굴이 나와야 돼요? 얼굴 안 나오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도 얼굴 안 나오고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 되게 많이 촬영했고요. 뭐 핸드폰으로 내 제품을 그냥 찍어가지고 한다든지 내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키보드를 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찍어도 사실 제품을 만드는 스토리가 되거든요. 근데 꼭 굳이 콘텐츠인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이 왜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건데 사실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만든 사람이 설명한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돈도 안 들고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매우 추천합니다. 그럼 예세님 뒤에 지금 직접 만드신 타이머 있잖아요. 네. 저거는 실제 상품인데 만약에 저거를 팔기 위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실 것 같으세요? 요거는 사실 콘텐츠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팔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할 거잖아요. 실제로 정말 잘 팔렸던 방식은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했던 거였고요. 이걸 만든 데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템플릿을 만든 데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이거를 사람들이 맨날 계획한 다음에 시간 없다고 하는데 그 시간 없는 거를 해결해 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 이걸로 한번 시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왜냐면 그런 이유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을 만들 때 다들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만드는데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든지 디자인하는데 뭐 색깔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 이거 만드는데 이런 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팬들로 하여금 내가 이걸 만드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럼에도 나오는 그 과정을 응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응원이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이템이 없는 직장인 혹은 주부분들이 무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돈을 벌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가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그 만드는 과정부터 공유하면서 제품이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펜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품이 완성됐을 때 구매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구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흐름이 그러면 뭐 무자본 창업뿐만이 아니라 실물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무자본에서 실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콘텐츠로 내 제품이나 내 스토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그분들한테 팔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넬나도 처음에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했는데, 그럼 디지털 플래너는 사람들이 계획하기 위해서, 아니 뭔가 조금 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모여서 아, 넬나에서 이런 거 내는 거 되게 공감된다,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셨다가,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디지털 플래너로 번 돈으로 이렇게 타이머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아, 그럼 지금까지 계획표 사셨던 분들 이걸로 계획을 이루는데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구매하셨던 분들이 다 요거 또 추가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쓸 때 이거 필기감이 좋아야지 계획표를 쓰기 좋은데 필기감이 안 좋아서 불편하셨죠? 그럼 저희가 이 펜촉을 냈으니까 펜촉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찾아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또 왜 쉽냐면 고객분들이 이제 댓글로 막 요청해 주십니다. 아, 저는 이거 필기감이 안 좋아서 디지털 플래너 잘 못 쓰겠어요 라든지, 그러면 아, 필기감이 좋으려면 어떤 제품을 내야 되지? 로 연결돼서 그 다음 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제품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고객분들이 계속 추가 구매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친구 데리고 친구 데리고 이렇게 하면 계속 브랜드가 성장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해서 상품 하나로 시작했다가 팬이 모이고 브랜드 제품이 쌓이면 수익도 늘어날 뿐더러 그냥 제품 하나에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로 발전하면 나중에 이런 수익뿐만 아니라 B2B로 한 번에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다든지, 우리 브랜드 자체를 판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팬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세님은 넬나라는 브랜드의 창업자이시잖아요? 그럼 돈도 좋지만 이제 창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다움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직장에 다니면서는 뭔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나다움과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선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가고요. 올해도 출국을 한 5번, 6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서핑하러 뭐 발리 같은 데 가고, 겨울에는 시즌권 끊어놓고 보드 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직장인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겠죠? 그죠. 직장인일 때는 아무래도 뭐 연차 같은 것도 다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프로젝트가 바쁘면 또 못 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아무래도 그런 자유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도 뭔가 그런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무자본 창업 그리고 브랜드를 확장하는 이 과정을 좀 어느 분들이 특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진짜 나다운 자유를 찾고 싶은 분들이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본 창업으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직장인이었는데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야구 굿즈를 만들어서 창업하신 분도 계셨고요.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계시고요. 반려견을 되게 좋아해서 반려견이랑 되게 오래 살았는데, 반려견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반려견 건강을 챙기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펀딩에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려견 건강 케어 브랜드를 만드신 분은 반려견 관련 업무를 하셨던 적이 없고 그런 베이스가 없었던 분이었는데, 주부시거든요. 50대 주부신데, 그렇게 내가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반려견을 케어하면서 누적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 케이스예요. 나다운 삶이라는 게 예세님한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다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을 때 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다운 삶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많은 선택들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브랜드를 만든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이 삶은 되게 나답게 살고 있다고 느껴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예샘님처럼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혼자 할 때 약간 막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같이 나다운 삶을 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브랜드를 키워왔던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떻게 커왔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들으시면 지금까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셨던 분들도 들어보시면 아, 나 이런 거부터 할 수 있겠다. 내 경험 중에 이런 걸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첫 발부터 디뎌 나가야지 내가 저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브에서 5년 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 내가 저거 알았으면 나도 조금 더 용기 내서 빨리 도전해 봤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5년 전에 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다들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나도 가능하구나. 저게 3년 뒤, 뭐 1년 뒤에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라이브 신청 방법은요. 제가 여기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진짜 모든 직장인들을 꾸밀 것 같은데요. 네. 얼굴 드러내지 않고 돈은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민하지 않고 일단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한 번은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사실 해보면 되거든요. 저는 무자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면 사실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돈 안 들이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 자체가 인생에서 되게 값진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게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린 돈을 안 썼으니까요. 그 시간도 최소한으로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걸 해볼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셨던 분들, 뭔가 해볼까 싶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듣고 실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의지가 있고 뭔가 해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무엇이든 제가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 브랜드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무자본으로 나의 경험을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으로, 그리고 나의 돈으로, 나의 자유로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넬나를 처음에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오고 엑시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저랑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